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좀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화성시 스마트시티 사례 및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그 화성시의 정희석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또 화성시 오늘 또 의회에 또 참석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치 국정감사처럼 또 화성시에서도 일이 있으셔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대신 화성시에 거주하시고 계시고요. 송산 그린시티 시민 대표자이자 또 우리 스마트시티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그 에릭슨 LG의 이희열 박사님을 모시고 화성시 스마트시티 사례 및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릭슨 LG 테크놀로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희열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제 본캐는 회사에서는 테크놀로지 디렉터고 5포럼에서는 스마트시티 위원회 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 부캐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무료 봉사직으로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좋은 자료를 마련해 주신 화성시 스마트시티과 정희석 팀장님이 직접 발표하시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의회의 명령은 국가적인 일과 같은 거라서 거기 참석하셔야 돼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화성시가 브랜드 네임화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에코 스마트시티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단 이런 발표에 앞서서 화성시 스마트시티 활동에 현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안전센터의 홍보 동영상을 약 한 3분 정도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될 화성시. 도심이 성장해 갈수록 다양한 갈등과 사고의 위험 역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또 한 번 미래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분산되어 있던 도시의 정보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기술로 통합하여 더 스마트한 안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도시 안전센터의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7천여) 개의 눈과 귀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시민들 누구나 손안의 휴대폰으로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양한 위험을 피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화성시는 한 발 앞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대중교통 정보 제공으로 기다림은 줄어들고 보행자 중심의 신호 제어 시스템으로 길은 더욱 안전해지고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로 더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인 차량이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상상 같은 일들이 화성에선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광통신 인프라를 통해 살아 숨쉬는 도시와 이야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에코 스마트 시티 화성의 미래 비전이며 도시안전센터의 일입니다. 이제 첨단 ICT 기술과 안전 시스템의 통합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도시를
열어갈 것입니다. 네, 사실 동영상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한 반은 들어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시티 개요에 대해서 좀 한번 되짚어 보고요. 두 번째로 화성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 새롭게 화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성시의 현재 스마트 도시에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의 발전되는 역사를 조금 긴 스케일로 들여다보자면요. 19세기의 전원도시부터 시작해서 개발과 성장을 거쳐서 20세기에 오면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통해서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런 복합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도시에 환경 문제 등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친환경 이런 컨셉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이루어야 되는 계획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급속한 도시 개발과 성장에 따라서 교통, 주차, 방범, 환경, 쓰레기 이런 여러 분야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해결 방법을 도출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이걸 연결하려고 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실시간으로 도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신호 체계를 구축해서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는 방법이고요. 또한 방범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예측,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해서 다양한 도시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실제 한국에서는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중반에 한국형 스마트 도시 저희가 브랜드 네임한 게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있었고요. UCT 사업이 2008년도에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컨셉으로 한국에 도입이 됐고, 이와 더불어 법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법이 제정한 유일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유비쿼터스 도시법에 의해서 UCT에서는 공공이 주도가 돼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 유비쿼터스 도시법이 현재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서 공공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인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주체가 변경되고, 좀 더 포커스가 시민들의 생활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시스템 간에 연계돼서 통합돼서 플랫폼으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아까 말한 UCT를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시작했던 데가 화성시의 동탄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동탄 UCT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도의 ICT 인프라 구축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고, 교통, 방범 분야에 특히 도시 운영의 방범 분야에서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많은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스마트 도시법에 입각해서 생활 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방향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 고용, 헬스케어 이런 시민의 행복에 중점이 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스마트시티는 기술과 사람이 화합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현황입니다. 화성시는 스마트시티가 실험적으로 아까 동탄을 우리나라 최초로 UCT 사업을 도입하는 사례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험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되는 상황으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화성시 자체도 2006년에 32만 명이었던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3배가 지금 증가돼서 지금 한 90만 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광통신 자가통신망이 시 전역에 지도에 보이시다시피 건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스마트시티를 위한 최적화 서비스를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통합되는 모습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까 UCT의 첫 번째 동탄에 정보센터가 있었고요. 향남에 CCTV 관제센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 12월에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과 구도심, 신도심 나눠져 있던 관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방범 CCTV를 하나의 통합식 관제센터로 모았고, 그리고 2017년에는 이걸 다 모아서 방범, 교통, 개발센터를 다 통합하는 도시안전센터로 하나의 센터로 구축하게 되어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화성시의 도시안전센터의 구성입니다. 2017년 10월에 도시안전센터에 화성시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됐으며, 교통, 방범, 미디어보드, 환경 등 각종 스마트시티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도시안전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 분야, 교통 편의를 위한 교통 분야, 행정 안내를 위한 미디어 보드 분야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러한 첫 번째로는 통합을 먼저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효율화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가상화 서버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새로 구축되는 서비스는 다 가상화 기반 서버 위에 소프트웨어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당연히 확정이 굉장히 용이하고 유휴 자원이 없도록 이렇게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정보 인프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정보 인프라 투자 비용이 굉장히 낮게 될 수가 있고, 대응도 되게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도시안전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효율성을 또 높인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수백 개의 CCTV를 달아다봐야 되는데, 안전 요원이 이걸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경우만 직접 골라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범 시스템만 선별해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서 관제 효율이 증가되고 필요한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센터 통합 플랫폼에서는 이제 향후 계속 추가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애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로 5대 연계 통합 플랫 서비스를 적용해서 112, 119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가 이미 통합돼서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다른 시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는 화성시가 중심이 돼서 모든 데이터가 여기가 있고, 필요하면 119나 112분들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희한테 오는 입지가 약간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하나 통합돼서 서비스가 되는 거가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화성시가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19년부터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영국 표준학회에서 BSI에서 국제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았고요. ISO 37106 인증을 획득을 해서 현재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스마트 도시법에 입각한 5개년 스마트시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간 화성시 각 지역의 특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연구와 기술 관련된 협력을 위해서 화성시와 성균관대학교 간에 MOU를 체결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같은 달에 국토부 레벨 4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 시 화성시 새설동이 그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2년간 과제가 진행되었고요. 올해 실제로 도로에서 시민들 사용하는 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이 한 달간 무리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랜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저희가 화성시가 선정이 돼서 아까 도시안전센터에서 통합되어 있는 거 보여드린 그 모습인 119, 122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신규 스마트 서비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화성시와 스웨덴 간의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술과 투자에 관한 협력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달 2021년 5월에는 수자원공사와 협력해서 송산그리스트 새솔동 지역의 스마트타운 리빙랩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같은 5월에 산학연 기술자문 협력을 위해서 화성시와 파이브스 포럼 간의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화성시가 새롭게 좀 컨셉을 잡아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송산그리시티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산그리시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아까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그 북쪽에 시하오에 면한 지역에 있고요. 그 중에 중요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시설들이 서측 지역에는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건설되고 있고요. 드론 기술 개발과 안전 검증을 위한 시험 비행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측에는 약 418만 제곱킬로미터의 규모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약 4조 5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현재 그 주 시행사는 신세계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 앞으로 한 7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테마파크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이 국제 테마파크 전체에 도입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의 종합적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지난 2018년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단위 KCT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 5G, 4G 여러 가지 기술을 토대로 한 자율주행 테스트의 메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그리시티 첨단 산업의 테스트 베드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요.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실제로 주거가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옆에 보라색으로 그려드린 송산그리시티 새솔동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예로 아까 말씀드리는 자율협력주행 필드 테스트, 그게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현재 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타운 리빙랩 사업이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산그리시티의 스마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냐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도시안전센터에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제공이 되고요. 다 연계돼 있고, 거기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역할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따오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릴 게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사례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최근의 스마트 서비스이긴 한데 이게 그냥 저희는 시에서는 그냥 계획적으로 해준 게 아니라 여기 저희가 이 동네에 굉장히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이 학교 운영의 분들이 실제로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교통에 취약 상황이 있는가를 관찰하고 자기 아이들과 뭐 상황을 보면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행태가 뭐였냐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스몬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애들의 안전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바닥에도 LED도 깔고 그다음에 음성으로도 신호를 주는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를 직접 주민들이 도시의 그 관련된 공무원들과 미팅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모아서 이런 것 좀 도입해달라고 민원도 넣고, 그래서 한 2, 3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얻어진 겁니다. 그냥 시에서 줬다가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상당히 이 시설은 주민의 자랑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해보니까 이 걸어다니는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제가 운전기가 가봐도 운전자 입장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그 앞에 가면 잘 쓰게 되고, 원래 저희 지역이 그렇게 도시지역은 아니어서 쌩쌩쌩 달리는데 이 시설이 눈에 띄면 자동으로 이렇게 잘 쓰게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했던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율협력주행 시범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민이 직접 이걸 참여한 상황인데요. 자율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새설동에서 시장님 모시고 400명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는 와중에 민간 기업 보고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듣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게 공감을 받고, 거기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등하교 시에 학생들을 태우고 하는 시범 서비스를 했습니다. 상당한 인기가 있어가지고 타임슬롯이 다 꽉 찰 정도로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런 게 어떤 시발점이 돼서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 그 자율협력주행 시험 지역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주인 호응도, 테스트 지역의 뭐 어떤 구조적 모습이 또 적합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도, 이게 굉장히 역할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근데 실제로 이걸 또 실제로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계획하고, 저도 이제 R&D 출신이지만 R&D에서 이렇게 할 때는 실제 필드의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요. 이 실제 도로를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장사도 안 되는데 상가분들이 난리가 났고요. 그 앞에 그 점심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학원분들이 애들이 거기 또 타고 내려야 되는데 거기 뭐 학원을 운영을 못한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시민 단체, 문제가 있는 그 학원분들, 상가분들 다 모이고, 그리고 그 시험 테스트 환경에 대한 시나리오를 짰던 연구원까지 다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통을 몇 번을 해서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좀 바꾸고 일부 시간에 막았던 도로를 조금 할 수 있게 서로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작하기 한 몇 주 전에는 거의 진행도 못할 뻔하다가 몇 주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잘 협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한 달간 아무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됐고, 그게 KBS, MBC, JTBC 이런데 YTN 이런데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잘 알려지게 되고 실제로 타보고 하면 최첨단 기술의 경험을 우리가 느끼게 돼, 애들이 느끼고 하니까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잘 끝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리빙랩
스마트타운 리빙랩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그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6명의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우리 도시에 현재 이미 도입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건지 관련 저희가 환경 보호 지역에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지역으로 환경도 보호하면서 각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향후 여기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환경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면 일부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협력이 돼서 올해까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내년에 이제 그런 실제로 실식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가 화성시 인프라하고 실제로 그 스마트시티 관련된 활동의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앞으로 화성시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화성형 저희만의 각 도시만의 자기 색깔을 가져야 되니까 화성의 색깔을 가지는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요. 아까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는데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 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동탄과 저희 있는 새솔동과 같이 도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도 있고 경기도 전체 해안가의 70%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 전체 축소판이라 할 만큼 복잡한 문제가 같이 생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적인 문화유산도 있고 공룡화석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화성의 그 특수한 상황들을 잘 살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아공단에서 지난 10년간 넘어온 만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이 있는데 다양한 이런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화성시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구 사례에서 말씀 잘 주셨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개별적인 어떤 누구의 머리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각 사회 문제와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방향을 내세웠을 때 제1호 지자체로서는 제1호로 그린 뉴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관련돼서 많은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방안도 찾아내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온오프라인 리빙랩을 운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4P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 협력 체계로 일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민 참여단 지역 문제 내 문제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 기업, 대학 연구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고 화성시는 그걸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화성시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술을 적용해서 조금 편리하고 빠른 이런 도시가 아니고 정말로 시민 중심으로 화성시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더 계속 저희 5G 기술을 아직 도입을 못했는데 5G 기술을 이제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그런 거 할 때 화성시가 만들어갈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뭐 오늘 또 정희석 팀장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이희열 그 시민 대표님이자 LG 에릭슨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발표를 기술적인 면 또 그 화성시 입장에서의 얘기 또 시민에서의 입장의 얘기를 또 자세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홍보를 드리면은 화성시는 저희 5G 포럼 스마트 시티 위원회와 그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에는 저희 또 위원님들께서 화성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교통광재센터를 가서 실제 CCTV도 같이 보기도 했고요.